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교류회로에 들어왔습니다. 교류의 발생과 복소기호법. 이 교류라고 하는 건 직류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직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었죠. 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전압이 계속 일정한 게 직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이제 이렇게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친구 중에서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게 이제 일종의 직류 같은 사람.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막 성질이 그냥 막 확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또 기분 나쁠 때는 막 엄청 나빴다가 이 변덕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성격이 반복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더 쉬운 사람들입니까? 직류, DC, 여기 교류, AC, 다이렉트 커렌트라고 하게 되고요. 얼터네이팅 커렌트라고 하게 되는데 교류가 더 회로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직류를 우리가 무려 10강 이상은 배우고 나서 들어오게 된 게 이제 바로 교류 파트가 되게 됩니다. 교류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긴 파형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사인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서 극성만 바뀌면 교류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마치 삼각형이 있다고 해서 삼각파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파형은 우리가 네모나다고 해서 구형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또 혹은 이제 파형이 좀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파형이 좀 이렇게 잡음 들어간 것 마냥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비사인파 혹은 외형파, 왜곡됐다라고 해서 외형파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는 다 교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은 정연파, 삼각파, 구형파, 일그러진 파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가 교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교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에는 소질은 없지만 이렇게 N극, 그 다음에 여기 S극, 그 다음에 이거 이제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2번이라고 하게 되면 N극, 그 다음에 이쪽을 S극. 자, 여기 3번이라고 하게 되면 3번은 너무 크게 그렸나요? 여기를 N극, 그 다음에 S극, 그 다음에 이쪽을 N극, 그 다음에 이쪽을 S극, 여기를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 4개 이해되세요? 제가 자석을 한번 놓아봤는데 여기 제가 조금 여기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튼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아마 이 그림을 예쁘게 다시 이렇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S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자석을 한번 여기다가 코일을 놔볼게요. 코일을 어떻게 놓냐면은 자, 이렇게 이 안에다가 전선을 놓을 건데 이 전선을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서 여기다가 딱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자석이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놓을게요. 미음자 모양으로 놓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노란 거,
여기가 파란 거, 여기가 노란 거, 여기가 파란 거, 여기가 노란 거, 여기가 파란 거, 여기가 노란 거, 여기가 파란 거. 자, 그럼 제가 어떤 걸 설명할 거냐? 여기를 이렇게 쭉 연결하고 여기를 쭉 연결하고 여기를 쭉 연결하고 자, 제가 노란 변과 파란 변으로 1, 2, 3, 4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1, 2, 3, 4 빨리 이렇게 눈으로 탁 훑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빨리 1, 2, 3, 4, 1, 2, 3, 4, 1, 2, 3, 4 보면 안에 있는 게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안에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1, 2, 3, 4 빨리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천천히 보시는 것 같아요. 전체 화면에서 1, 2, 3, 4, 1, 2, 3, 4 하게 되면 어느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 가운데를 딱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하게 되면은 n에서 s극으로 하니까 자, 이게 도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왜 노란 변은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들어가는 전기, 이쪽은 나오는 전기. 자, 이쪽은요. 이쪽은 이제 가운데 그냥 있게 되고, 자,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여기가 또 들어가는 전기, 이쪽이 나오는 전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또 없어지게 되고, 이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파형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파형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기 4번에서부터 스타트하게 된다면, 노란색일 때를 보게 되면, 노란색은 처음에는 전기가 여기 들어가는 전기예요. 그쵸? 우리가 파란색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은, 파란색을 기준으로 보죠. 파란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전기가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4번이었을 때가 스타트입니다. 4번이었을 때는 여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1번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오는 전기. 그러면 플러스로 해서 최대의 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지점이 언제? 1번 지점. 그 다음에 다시 2번 지점으로 가요. 그럼 전압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전기를 만드는 게. 다시 그렇다가 3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전기가 이제는 들어가는 쪽이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3번일 때는 반대로 최고점이 됩니다. 이게 바로 3번. 여기가 2번. 다시 4번으로 됐을 때는 4번은 다시 이렇게 원상대로 됩니다. 여기가 다시 이제 4번으로 되죠. 1, 2, 3, 4, 1, 2, 3, 4를 1, 2, 3, 4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기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형이 자, 이런 파형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인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됩니까? 이걸 교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교류라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파란색 변에 있는 것을 일정하게 전기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파란색 변이 한쪽으로 긁어 나오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변도 긁어 나오게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 그러나 슬립 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 이 안에 구조적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교류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류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은 전기를 만들 때 여기서 그냥 이 왼쪽 변은 계속 일정하게, 오른쪽 변은 계속 일정하게 하려면 오른쪽 변은 항상 플러스고 왼쪽 변은 항상 마이너스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직류 발전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쪽에다가 큰 두 개의 자석을 놓고 그 안에서 전선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구조는 똑같아요. 그럴 때 슬립 링을 넣을 거냐 아니면은 정류자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교류냐 직류냐가 결정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저 뒤에서 우리가 전기 기기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림 4-2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각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시하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동차 같은 거 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를 우리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뭐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가 얼마큼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거리가 100km인데 어쭈 이거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100km per
시간, 아워 이렇게 되는 거죠. 시속 100km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시속 100km면 1시간에 100km 가는 거고 2시간이면 얼마입니까? 200km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코일, 이거 전기자, 얘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안에서 사실상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회전 운동하게 되는 것들은 속도를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내는 건 조금 이상하다.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내는 건 조금 이상한 거니까 시간분의 각도로 한번 나타내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한 바퀴 돌면 180도죠. 두 바퀴 돌면 720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각속도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시간분의 이제 거리가 아니라 각도로 나타내고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각속도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각속도로 나타내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각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각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0도, 90도, 그 다음에 360도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각도법이죠. 1초에 몇 번 돌아요? 1초에 60번 돈다고요. 보통 이제 발전기들은. 1초에 60번 돌면 그 몇 도입니까? 각도로.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1초 60분이면 몇 도예요? 그러면 60 곱하기 360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도법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우리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제가 이거는 과정은 크게 개의치 않을게요. 왜냐하면 과정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호도법은 뭐냐면은 라디안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1라디안이 한 57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관계치 않고 자 보세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이게 180도입니다. 파이가 180도. 자, 파이가 180도예요. 파이가 뭐예요? 3.14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돈 거를 우리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2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4파이 그러면은 두 바퀴 돌았구나. 6파이 그러면은 4파이, 8파이 그러면은 두 바퀴 8파이 하면은 4바퀴 돌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파이가 180도,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그럼 90도고요. 나눈 거니까 그냥 그 다음에 2파이 하게 되면 360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이제 호도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속도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각속도는 이제부터 이렇게 W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갑자기 오메기 떡이 먹고 싶네요. 예, 제주도에 가면은 꼭 오메기 떡을 사왔는데 오메기 떡이 먹고 싶네요. 또 막 택배로 막 저 있는 회사에 보내려고 농담입니다. 오메가는 시간분의 각도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초예요. 그러니까 t분의 각도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요거는 우리가 세타라고 있습니다. 시간분의 세타라고 계산합니다. 시간분의 세타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는 우리가 이렇게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세타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t분의 세타인데 세타가 한 바퀴가 요거 2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t분의 세타 대신에 2파이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2파이 놓을 수 있는데 계속 갑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t분의 1이라는 게 t가 시간, 분의 1은 우리가 주파수가 돼서요. 이게 2파이 f 이렇게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메가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2파이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바뀌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60Hz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오메가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2파이 곱하기 60 이렇게 되니까 128
파이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각속도가 120파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60번 바뀌는 거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파이가 3.14잖아요. 그렇게 3.14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377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77 나오게 되면은 그거 주파수가 60Hz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혹은 만약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주파수가 만약에 50Hz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2파이 F인데 F에다가 50 넣게 되면 이거 100파이죠. 그렇죠? 100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100파이. 100파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파이가 되면은 이거는 50Hz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숫자를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가 3.14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14가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가 314다라고 하게 되면 주파수 50Hz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50Hz 아니면 60Hz로 나옵니다. 왜? 이 인류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상용 주파수가 50Hz 아니면 60Hz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60Hz 사용하죠. 북한은 50Hz 사용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Hz, 60Hz 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서구권 영향을 받은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60Hz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이 공산국가 쪽에 영향을 받게 되면 보통 이제 50Hz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 세계가 50Hz 아니면 60Hz의 상용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은 314, 377 둘 중에 하나, 120파이, 100파이 둘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Hz예요? 60Hz잖아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다가 어떤 주파수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60Hz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식 4-4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파이 n이라고 하는 게 2파이 f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와 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류를 한번 더 그려보게 되면은 교류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파형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을 그렸을 때 이제 저는 처음부터 반복되는 구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반복되는 지점이 어디냐? 올라갔다가 0, 내려갔다가 0 되는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반복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한 번 반복되는 구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바로 한 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요, 1 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계절의 한 주기는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한 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1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 1주기가 1초에 몇 번 반복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몇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60Hz죠. 주파수의 단위는 바로 헤르츠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라디오 뭐 97.5MHz입니다. 메가가 100만이거든요. 97.5Hz입니다. 1초에 그렇게 많은 주파수가 만들어진 곳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로 동조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음악을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파수는 기호가 F입니다. F 프리퀀시라고 해서요. 자,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사이클에 만들어지는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사이클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냥 시간 단위는 초가 됩니다.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주파수 F와 그 다음에 주기 T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2Hz라고 한번 해볼게요. 2Hz라고 하면은 그거는 뭘까요? 1초에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2Hz인 경우에 주기는 얼마일까요? 한 사이클에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어떤 만두를 만드는데 만두 공장에서
1초에 2개 만든대요. 그러면은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라는 거예요? 0.5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즉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만두로 하게 되면은 만두. 그럼 주기는 얼마냐? 라고 하게 되면은 주파수분의 1이니까 만약에 2개 만든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하게 되면 이거 얼마야? 0.5초가 되는 겁니다. 0.5초.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예를 들어 0.1초다. 그럼 주파수가 얼마냐? 그럼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잖아요. 그럼 주파수가 만약에 0.1초다. 만두 하나 만드는데 0.1초 걸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1초에 몇 개 만듭니까? 그러면 이거 10개 만들죠. 그러면 10Hz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도 거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과 위상차라고도 나와 있게 되죠. 위상과 위상차.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까 2파이 n이라고 하는 게 2파이 f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형이, 자, 요렇게 파형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또 파형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파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파형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간다고 한번 해보죠. 이 지점이 바로 이 출발 지점입니다. 이 출발 지점에 누가 더 위에 있게 되나요? 출발 지점에 누가 더 높이 있게 되나요? 누가 빠르냐, 누가 뒤지냐, 누가 앞서냐, 누가 뒤지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육상으로 본다면은 여기를 출발 지점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자, 저 앞에 B라는 사람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B가 A보다 앞선다. 맞습니까? B가 A보다 빠르다. 맞습니까? A가 B보다 느리다. 맞습니까? A가 B보다 뒤진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얘가 앞서고 있고 얘가 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다, 뒤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강색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여기에서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지는 걸까요? 이게 애매해요. 이렇게 두 개 비교하게 되면은 요 빨간색이 앞서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 앞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교할 때는 딱 출발선에서 비교합니다. 출발선에서 위에 있는 게 더 빠른 겁니다. 지금 파란색이 빠릅니까? 빨간색이 빠릅니까? 파란색을 A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제가 B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가, 요 각도 차이가 만약에 요 둘 사이가 한 30도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A가 B보다 30도 앞선다. 맞습니까? A가 B보다 30도 빠르다. 맞습니까? 네. B가 A보다 30도 뒤진다. 맞습니까? 맞아요. B가 A보다 30도 느리다. 맞습니까? 네, 네 가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30도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까 파이가 180이라고 했잖아요. 자, 똑같은 얘기로서 파이 나누기 6 하게 되면은 6분의 파이 하게 되면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아까 180도라고 했으니까 180 나누기 6 하게 되면은 이게 3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도 앞선다, A가 B보다 30도 앞선다도 맞지만 A가 B보다 6분의 파이 라디안 앞선다도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4-6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나중에 이제 뭘 비교하게 되냐면 전압이랑 전류 이런 걸 비교하게 될 거거든요. 자,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전압이 앞서냐, 전류가 앞서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위상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파형이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지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위상이 가지고 있는 차이다라고 해서 상의 위치를 차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위상차라고 합니다. 사실은 위상차는 나면은 안 좋은 겁니다. 나면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끌게 되는데 말 두 마리의 위상차가 나면 될까요? 그럼 힘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일을 하게 되는데 위상차가 있어서 좋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은 이제 내용으로 조금 한번 이제 가볼게요. 자, 정연파의 교류의 표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류의 표시. 교류라고 하는 거는 아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파형이 계속 바뀐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직류는 어땠어요? 직류는 그냥 이렇게 일정했죠. 직류 예를 들어 건전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여기 전압이라고 하게 되면은 건전지는 그냥 1.5V예요. 최고 높을 때도 1.5, 최고 낮을 때도 1.5, 평균도 1.5, 다 1.5예요. 근데 교류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높을 때는 요만큼, 최고 낮을 때는 요만큼, 평균은 또 얼만큼, 또 이렇게 다 다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교류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노래에서도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뭐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이 교류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사실 별명이 여러 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값, 최고 높은 값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부터는 최대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대값. 그러면 최고 낮은 값은 뭐라고 하게 될까요? 이거는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사실 숫자는 똑같아요. 부호만 다르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인지 보죠. 평균. 평균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사이클의 평균을 보게 되면 평균은 얼마냐면 0입니다. 플러스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한 사이클의 평균을 보지 않고 평균은 보통 우리가 요 한 반 사이클 정도의 값만 보게 됩니다. 이 값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 평균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값. 그 다음에 이 값 중에서 실제로 직류처럼 사용하게 되는 전력을 만든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효값.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순간의 값을 표현한 것을 또 순식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식값. 예전에 이게 최대값이고 평실효값인데 사이시옷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표준 맞춤법에 따라서 순식값, 그다음에 최대값, 실효값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전압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게 220V에다가 그 다음에 60Hz 이렇게 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20V 60Hz를 순식 값으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문자 이렇게 V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때는 V, M, sin, 오메가, T 이런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이름이 전, 병, 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있는 요 전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성이라고 하게 되죠. 저희 집안 사람은 다 남녀든 다 그냥 다 전씨입니다. 전씨,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전씨, 저희 형제들도 다 전씨. 성이 전씨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형제들의 돌림자입니다. 돌림자입니다. 저희 형님도 병자를 사용합니다. 전병하고 땡 다른 거죠. 사실은 저희 사촌 형님들도 다 전병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전병 6, 전병 5, 전병 4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숫자 들어가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온전할 전에 불꽃병의 7칠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7개의 불꽃, 뭐 북두칠성 이런 이름을 뜻합니다. 전병팔 아니라고요. 전병구 아니에요. 꼭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진짜 확실합니다. 저희 집안에 전병팔 없어요. 또 있으면 어때? 뭐 병팔 이름 이상한가? 네. 자, 보세요. 어쨌든 제 이름은 사실 그래서 제 이름을 딱 뭐냐고 하면 제 이름은 그냥 7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7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오직 저희 아버지께서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순식값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순식값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를 딱 보게 되면은 VM sin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이름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 앞에 VM은 뭐냐?
V 전압의 맥시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어떤 전압이 있다면 그 전압의 최대값을 넣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값. 그 다음에 사인은 뭐예요? 자, 이 파형이 바로 사인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각속도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t, 시간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20V, 60Hz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을 한번 이 순식값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VM, 맥시멈, 최대값은 얼마냐? 우리가 사용하는 220은 그런데 이 값은 무엇이냐면요. 220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 값입니다. 이 값 중에서. 이게 실효 값이에요. 실효 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만큼 됩니다. 루트 2가 1.41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자, 220 루트 2가 바로 이제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는 아까 2파이 f라고 했는데 주파수가 얼마? 6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파이 f, 2파이 곱하기 60. 그러면 이거 뭐예요? 120파이죠. 원래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는데 주파수가 f가 60이면 60 곱하기 2 하게 되면 120파이잖아요. 그 다음 120파이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순식값 표현입니다. 그럼 딱 이거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보고서 딱 성이 뭐고 이걸 알 수 있듯이 얘가 저기 실효값은 220이네. 최대값은 220 곱하기 루트 2고 이거 120파이 주파수 그럼 60Hz 파형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220 곱하기 루트 2 하게 되면 이게 아마 311V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311 그러면은 사인 120 파이 t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나 311 사인 그 다음에 여기 파에다가 314니까 곱하게 되면 377이에요. 377t나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다 순식값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과 평균값과 실효값 이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가 이제 최대값입니다.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효값은 최대값 곱하기 0.707이 실효값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값 곱하기 0.637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대값의 70.7%가 실효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의 63.7%가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70.7, 0.70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루트 2분의 1이 바로 0.707이에요. 즉 실효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나누기 그러면 루트 2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실효값이 되는 거죠. 루트 2의 관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삼각형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최대값이 있습니다. 여기 평균값이 있어요. 여기 실효값이 있습니다. 최대에서 평균으로 가려면 곱하기 0.637을 곱해줍니다. 곱하기 0.3. 최대에서 실효를 가려면 곱하기 0.707을 곱해주게 됩니다. 0.637, 0.707. 평균에서 실효로 가려면요. 곱하기 1.11을 해줍니다.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평균값이 100V이다. 실효값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1.1래. 111V. 평균값이 100V이다. 최대값은 얼마냐? 그럼 얼마예요? 나누기 0.637 하면 되는 거죠. 최대값이 100이다. 평균값 얼마냐? 곱하기 0.637. 63.7V다. 최대값이 100V이다. 실효값 얼마냐? 그럼 곱하기 0.707. 70.7V. 실효값이 200V다. 최대값 얼마냐? 라고 하게 되면 나누기 0.707 아니면은 곱하기 루트 2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과의 관계가 바로 교류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복소기호법 보게 될게요.
4번에 복수기호법은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유, 벡터가 뭐예요 또. 벡터랑 반대로 되는 말은 스칼라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요. 벡터라고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나타내는 것이 스칼라입니다.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그램? 70kg, 65kg, 80kg 스칼라입니다. 그냥 크기만 나타내죠. 키 170cm, 160cm 키 스칼라입니다. 근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함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인 뭐 남동풍 초속 3m 이런 거 방향도 나타내면서 크기도 나타내죠.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어요. 시속 100km로 남쪽을 향해 가고 있다.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벡터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기 교류 보게 되면은 교류는 매 순간마다 크기가 있어요. 이 전압이 몇 볼트냐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이건 아래쪽으로 몇 도로 가게 되고 자 이거는 위로 몇 도로 가게 되고 그래서 크기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수직으로 조금 맨 꼭지점에서는 크기만 있죠. 방향은 없죠. 그렇죠? 수평인 상태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류는 우리가 항상 벡터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표시하게 되느냐?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쭉 해서 이 선은 바로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선 말고 이렇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위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와 함께 위상을 표기하게 되고 이게 어떤 A다라고 하면 A하고 이렇게 위에 점을 찍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A의 벡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A 벡터가 만약에 자 이렇게 표시해요. 3 플러스 J 4라고 하게 되면은 J가 들어요. 3 더하기 4는 원래 7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 중에서 실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것은 허수라고 합니다. 가짜수.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의 형태라고 부르게 돼요. 다시 한번 3 플러스 J 4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좌표에서 가로로 3 하나 둘 셋 자, 여기 가로로 3이고 세로로 4 하나 둘 셋 넷 뭐 어쨌든 여기 한 요 정도 되는 거. 자, 여기를 표현하게 되려면은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다. 합치게 되면 얼마예요? 이거 7이잖아요. 근데 7이 결코 아니죠. 자, 그럼 여기가 앞에다가 J를 넣어서 3 플러스 J4라고 표현하게 되고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3 플러스 J4다. J4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절대값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요 선분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면은 이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야기하면 되죠. 피타고라스는 이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했던 이거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얘가 B라고 하면 이걸 C라고 하게 되면은 A의 제곱을 하면 B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이거는 C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C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이제 같게 되는 거죠. 이게 4면은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됩니다. 왜요? C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여기 9 플러스 16이 되고 그러면 루트 이거 25죠. 그럼 이거는 루트 5의 제곱이죠. 요거 없어지게 되니까 그냥 5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이것만 갑니다. 이것만. 어떻게? 3 플러스 4는 5다. 3, 4는 5. 같이 따라해보죠. 3, 4는 5. 3, 4는 5. 3 더하기 4는 7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앞에 J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구구단 다시 정리하는 거다. 3, 4는 5예요. 자, 그 다음 만약에 8, 6이다. 8, 6이다. 그러면 이거 10입니다. 8, 6은 10. 한 번 더. 8, 6은 10. 한 번 더. 8, 6은 10.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앞에서 숫자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수부라고 하고요. 자, 이쪽 J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허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사에서는 여기까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기사 가서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사 가면 우리 또 멋쟁이 최종현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두 팔 벌리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풀어볼까요?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잘 하고 계시네요. 정말 이 내용이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우리가 특성화고 가게 되면은 3년 배울 겁니다. 3년 배울 걸 여러분들이 뭐 2달, 1달, 3달 이 안에서 3개월 안에 하시는 거니까 뭐 여간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첫 번째 만약에 1회독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풀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겁니다.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겁니다. 계속 저게 뭐다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겁니다. 푸는 거는 2회독 할 때부터 같이 푸십니다. 볼게요. 1번.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면은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각속도는 오메가는 원래 2파이 f라고 했잖아요. 30회전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30 있는 거니까 60파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죠. 2번.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몇 초가 되는가?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분의 1이죠. 지금 100Hz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 하게 되면은 0.01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단위는 초가 되고요. 3번. 각 주파수 100파이일 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3번. 자, 원래 오메가는 2파이 f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100파이가 들어갔대요. 그럼 주파수 얼마라는 겁니까? 2에다가 얼마를 곱했더니 100이 된다는 거예요. 50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파수 50. 답 1번. 4번에 6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가 180도니까 180을 6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30도라고 하는 것의 호두법 표현이죠. 5번. 각속도 오메가가 300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주파수 f는 얼마입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인데 여기 오메가 각속도가 3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얼마큼이 되는 겁니까? 요거 약분되게 되면은 파이분의 150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유도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30, I는 In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 위상차는 이런 거 이제 침착해야 됩니다. 하여간 막 우리 이름이 길게 나오게 되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V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Vm sin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t 플러스 30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I 전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Im하고 sin 오메가 t하고 마이너스 30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떤 출발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출발선이에요. 자, 여기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발보다 30m 앞섰다는 겁니다. 30m. 어떤 거? V라고 하는 게요.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거는 30도 더 뒤졌다는 거예요. 뒤졌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출발보다. I는.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그러면 얼마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6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전압이 60도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60도 더 뒤지는 거죠. 60도 더 늦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 딱 나와 있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죠?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위상과 과의 관계를 물어봐 앞에 다 필요 없어요. 괜히 어려운 말이에요. 뒤에 플러스 30이냐 마이너스 30이냐 앞서냐 뒤지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7번. V는 100 루트 2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I는 100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긴장. 자, 정신 바짝 차리고 V는 하고서 어쩌고 저쩌고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I는 어쩌고 저쩌고 2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저기처럼 출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쪽을 출발이라고 했을 때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몇 도죠? 이게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파이가 180이니까 180 나누기 4 하게 되면 이게 45도가. 자, 2분의 파이는요. 180 나누기 2 하게 되면 이게 90도죠. 그러니까 V는 얼마냐면은 여기 45만큼 앞서는 겁니다. 45 V. I는 얼마큼 되냐면요. 90만큼 앞서요. 여기. I 얼마? 90만큼. 그럼 지금 문제 들어갑니다.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큼 되긴요? 여기는 90만큼 앞서 있죠. 45니까 45만큼 앞서죠. 그렇죠? 45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돼요? 호두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되죠. 4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일반적으로 교류 전압계의 지시값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계 뭐 110V, 220V, 뭐 22,900V, 380V 이거 다 교류의 실효값에 대한 표시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최대값 10A인 교류 전류의 평균값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0A의 평균값은 최대에다가 곱하기 0.637 하게 되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10번 가정용 전등 전압이 200V이다. 이 교류의 최대값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200에다가 최대값 되려면 몇 곱해야 됩니까? 루트 2배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누기 0.707 해도 돼요. 그러면 282V 될 겁니다. 11번 최대값이 200V인 사인파의 평균값은 얼마큼이 되느냐? 최대에서 평균 가려면은 곱하기 얼마 해야 됩니까? 곱하기 0.637 해야 되겠죠. 자, 200 곱하기 0.637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답은 3번 127V. 12번 정연파 교류 전압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약 얼만큼이 되는가? 63.7%. 답은 2번. 좀 지우고 할까요? 지우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V이면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다시 한번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여기 최대가 있습니다. 자, 최대에서 평균이 있죠. 그 다음에 최대에서 실효가 있죠. 자, 최대에서 평균 가려면 곱하기 0.637 최대에서 실효 가려면 곱하기 0.707 평균에서 실효 가려면 곱하기 1.11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평균이 150이면 최대 얼마냐? 150 나누기 0.637 하면 되겠죠. 답 그러면은 236. 14번 평균값 220V일 때 최대는 얼마냐? 220 나누기 0.637 하면 되겠죠. 답 2번. 15번 어느 교류 전압의 순식값이 V는 311 사인 120 파이T라고 하면 이 전압의 실효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V라고 하는 게 V라고 하는 게 값이 얼마냐면은 311 사인 그 다음에 120 파이 t라고 합니다. 이때 실효값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311이 뭐죠? 이게 무슨 값이죠? 311이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최대값. 최대.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실효값 알고 싶으면은 311에다가 얼마 곱합니까? 곱하기 0.707 곱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220V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6번. 사인파 교류 전압을 표시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VM 사인 세타, 뭐 VM 사인 오메가 T, VM 사인 하고서 T분의 2파 이거는 T분의 1이 주파수 F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답은 3번은 잘못된 겁니다. 17번. 시료값 5A 주파수 F 위상 60도인 전류의 순식값 I를 수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순식값은 이런 표현이 돼야 돼요. 자, 최대값하고 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 자, 혹시 파형이 크고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무엇이냐? 답은 시료값이 5이니까 최대값은 얼마큼이 됩니까? 그러면은 5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 사인 그 다음에 위상이 60도가 되니까 60도면은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플러스 60도면은 3분의 파이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파이가 180이니까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8번. 2는 100사인 314t-6분의 파인 파형의 주파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지금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314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원래 뭐예요? 여기가 오메가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그럼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314 넣게 되면은, 자,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50Hz가 됩니다. 60Hz면은요, 377이고요. 314는 50Hz가 됩니다. 19번. 2는 141 사인 120파이T 마이너스 3분의 파인 파형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19번 문제에서는 120파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원래 2파이 F니까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주파수는 60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죠. 20번. 2는 100 루트 2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인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100파이 나왔잖아요. 50Hz. 딱 나누기 2 하면 되죠. 나오는 숫자에. 21번. i는 8 플러스 j 6으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8 플러스 j 6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아까 배웠던 거 나옵니다. 9구단. 3, 4는 5, 8, 6은 10. 그쵸? 8, 6은 10. 절대값 크기 10. 답 3번. 2번, 22번. 3, 4는 얼마? 5. 그쵸? 답 3번 딱 나오잖아요. 23번. 다음 중 복소수의 값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복소수의 값 다른 하나. 복소수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 j라고 하는 것을 제곱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원래 수학에서는요, i라고 배워요. 허수라고 해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이 전기에서는 i라고 하는 게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i는 쓰지 않고 우리는 j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j라고 해 있어요. 알겠어요. 2번은 마이너스 j 1 플러스 j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j에다가 j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3번은 어떻게 돼 있느냐? 3번은 j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바꾸려면은 유리화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보기만 하세요. 곱하기 밑에 j 위에 j를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부호가 반대인 거 계산하게 되면은 j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플러스니까 1분의 되겠죠. j하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j 하게 되면은 j 하게 되면은 j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j죠, 그렇죠?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해주게 되니까 그럼 여기 j 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 j네요. j 하고 j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인데 여기 j 하게 되면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j가 되겠네요. 4번은 j 그 다음에 1 플러스 j가 됩니다. j 1 하게 되면은 j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되겠네요. 1번, 3번, 4번은 다 똑같은데 여기 2번은 다르네요. 답은 2번. 24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 8 플러스 j6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거 뒤에서 나올 건데 미리 한번 그냥 연습 문제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50V 8 플러스 j. 우리가 저항은 R은 I분의 V잖아요. 근데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는 I분의 V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8 플러스 J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50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그런데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해설은 손으로 푼 거고요. 그럼 만약에 4-J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25번. 임피던스 1이 5 플러스 J3, 임피던스 2가 7 마이너스 J3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V는 36V를 가한 경우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역시 똑같아요. 자, 임피던스 1이라고 하는 것이 5 플러스 J3이고 임피던스 2라고 하는 것은 7 마이너스 J3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돼요. 직렬이니까.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더하기 7하면 10이죠. 두 개 합하게 되면 그냥 없어지게 되죠. 프로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 I는 원래 R분의 V인데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분의 V입니다. 임피던스분의 V가 돼서 12분의 전압이 36 하게 되면 이거 얼마? 3A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죠. 26번.
벡터 A1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벡터 A2가 있는데 두 벡터의 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26번에 A1이라고 하는 벡터는 A1 플러스 J, B1이 되고요. A2라고 하는 벡터는 A2 플러스 J, B2가 되죠. 그러면 이때 두 개의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차를 구하래요. 빼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즉 A1 마이너스 A2 자 플러스 J하고 뒤에 있는 것끼리 B1 마이너스 B2 이렇게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7번 복소수 A는 A 플러스 J, B인 경우 절대값과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절대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루트를 씌운 거 이게 그냥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A가 이렇게 돼 있고 자 B가 높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각도는 A분의 B는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되고요. 자 이거는 세타는 탄젠트 쪽 넘어가서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네. 28번 i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2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 지금 크기가 200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이 됩니다. 복소수로 표기하게 되면요 실수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예요. 여기 실효값은 얼마냐면은 최대가 200 루트이니까 실효는 요걸 루트 2를 지우면 돼요. 그러면은 200에다가 여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계산하게 되고 자 이거는 200에다가 코사인 30 플러스 j 사인 3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하게 되면 173.2 플러스 j 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29번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복소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스칼라 양으로 표시한다. 아니에요.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벡터. 답은 4번이 되죠. 답은 29번에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6분 응선 이제 거의 이제 7분 응선 이제 딱 앞두고 있습니다. 요 다음 강의가 딱 7분 응선 넘게 되는 강의인데 요것만 넘으면은 행복한 평탄한 길을 제가 약속드릴게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